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김정한 작가의 모래톱 이야기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을 담고 있는 단편소설이죠. 그럼 김정한 작가의 모래톱 이야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설은 주인공인 내가 과거 교편을 잡고 있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시작합니다. 당시 부산 K중학교에 있었던 나는 건우라는 학생의 담임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각했고 그중 물에 흠뻑 젖어있던 한 지각생이 바로 건우였죠. 학생들은 건우가 낙동강 하류에 있는 명지면에서 나룻배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이라 말해줬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건우라는 소년을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우의 별명은 거미였고 거미라는 별명은 건우의 할아버지가 건우에게 물에서 날새라고 지어준 별명이었죠. 얼마 뒤 나는 건우가 쓴 섬에 대한 글을 읽고 건우에게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은 자기가 사는 고장 조마이 섬에 대한 냉랭한 글이었죠. 수천 수백 년 동안 모래가 밀려서 생성된 자신의 고장인 조마이 섬은 일제시대 때는 일본인의 소유가, 해방 이후에는 어떤 국회의원의 소유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막상 선조 때부터 그 땅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얼마 뒤 나는 건우의 집으로 가정 방문을 갔습니다. 나는 버스와 나룻배를 타고 건우의 집으로 가면서 학교 기록에 나와 있던 건우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건우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농사일을 하시는 어머니, 고기를 잡으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선원인 삼촌이었죠. 나는 건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건우 아버지가 6.25 낙동강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건우가 2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길쭉한 주머니같이 생긴 조마이 섬에서 건우네 집은 띄엄띄엄 있는 집들 중 하나였습니다. 건우의 집에는 건우 어머니가 있었고 나는 건우 어머니에게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아오는 것과 본인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죠. 나는 굳이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건우 어머니의 말에 조금 더 앉아있다 건우의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책에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나는 건우에게 언젠간 조마이 섬의 주인이 건우가 될 수 있을 거라며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녁상을 가져온 건우 어머니는 윤춘삼이라는 할아버지에게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말해줬습니다. 나는 윤춘삼이라는 이름을 듣고 놀랬습니다. 6.25 때 나는 대학 교수들과 이런저런 혐의로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사상범으로 갇혀있던 사람이 바로 윤춘삼이었습니다. 그는 극우단체인 서북청년단에게 송아지를 빼앗겼고 이에 화를 내다 잡혀왔었죠. 그래서 그는 송아지 빨갱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건우의 집에서 나와 나룻배로 가는 길, 나는 우연히 윤춘삼을 만났습니다. 그는 굉장히 반가워하며 옆에 있던 털보 영감을 나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갈바세 영감이라 불리는 그는 건우의 할아버지였죠. 나는 갈바세 영감과 윤춘삼에게 붙잡혀 나룻배 술집으로 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며 갈바세 영감은 조마이 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우가 말한 대로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 교묘한 방법으로 기득권층이 조마이 섬의 소유권을 빼앗은 내용이었죠. 갈바세 영감은 선조 때부터 뚜구를 만들어 물과 싸워 섬을 만든 사람은 어찌 되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반기를 들어보라 말했고 윤춘삼은 힘이 없어 안 된다면서도 과거에 저항했었던 일화를 이야기해줬습니다. 과거 관청에서 무작정 나병 환자 무리들을 이끌고 조마이 섬에 왔었던 이야기였죠. 조마이 섬 사람들은 자신들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을 갑자기 빼앗긴다 생각했죠. 그들은 나병 환자들을 내쫓기 시작했고 나병 환자들은 이에 저항했습니다. 결국 싸움이 발생해 부상자도 생기고 경찰이 투입되기도 했죠. 관청은 사건이 커지자 다시 나병 환자들을 데려갔습니다. 윤춘삼은 그 싸움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갈바세 영감이라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갈바세 영감은 나에게
조마이섬의 안타까운 역사에 대한 글을 써보라 했고, 윤춘삼은 그가 선비 집안이라 글을 쓰라 한다 말했죠. 나는 건우 아버지 갈바세 영감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갈바세 영감은 첫째는 6.25 때 잃었고 둘째는 바다에서 잃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 즉 건우의 삼촌이 원양어선을 탔고 허리케인을 만나 사망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 후 두어 달이 지났습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 나는 건우의 집에서 초대를 받았지만 비가 오는 바람에 가지 못했죠. 그런데 그 비가 사흘 동안 계속되는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가 잦아들었을 때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낙동강이 넘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나는 낙동강과 조마이섬이 보이는 곳으로 가 조마이섬을 바라봤습니다. 조마이섬 일대는 홍수로 흙탕물에 잠겨가고 있었고 나루터는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건우네가 괜찮은지 그리고 건우의 집은 괜찮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마이섬에 대해 물어봤죠. 내 질문을 들은 키가 큰 사내는 어젯밤 조마이섬에서 일이 있었다 말해줬습니다. 조마이섬에 엉터리 둑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둑을 파헤쳤기 때문에 큰일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키가 큰 사내는 더 이야기하려 했지만 주변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혼이 난다고 그를 말렸고 그들의 무리는 떠났습니다. 나는 섬과 더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춘삼을 만났죠. 그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건우네는 무사하냐 물어봤고 윤춘삼은 나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건우네 가족이 무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얼굴이 좋지 않았죠. 목숨은 모두 건졌지만 갈바세 영감이 끌려갔다며 윤춘삼은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조마의 섬에는 땅을 집어삼키려는 권력자가 매립을 하기 위해 만든 엉터리 둑이 있었습니다. 며칠간 비가 오자 이 둑이 문제가 된 것이죠. 엉터리 둑이 물을 모아놓기만 하다 갑자기 터진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할 판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바세 영감은 섬을 구하고자 그 둑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검은색 지프차가 와 깡패 같은 청년 둘이 내리더니 갈바세 영감에게 그 둑을 그대로 두라며 화를 냈죠. 갈바세 영감은 섬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며 그들에게 호소했지만 그중 한 명이 갈바세 영감의 괭이를 빼앗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갈바세 영감은 사람 목숨과 당신들 욕심 중 뭐가 더 중하냐며 그자를 들고 물속에 던져버렸고 그자는 강물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 갈바세 영감을 잡아갔지만 그 사이에 둑을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사했고 피난을 갈 수 있었죠. 윤춘삼은 조마의 섬을 지키다시피 해온 갈바세 영감이 살인죄를 받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갈바세 영감은 섬 사람들의 하소연에도 결국 옥살이를 했고 건우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마의 섬은 군대가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모래톱 이야기는 일제시대를 지나 해방 이후 전쟁 그리고 독재 정권까지 항상 기득권층에게 수탈당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그린 소설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나, 선생님은 아픔을 공감하지만 딱히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데요. 이러한 모습에서 당시 엘리트층들의 행동을 비판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문학을 이용해 세상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작가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김정한 작가의 모래톱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